예, 안녕하세요. 네, 네오 유저 포럼의 허영구입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16강이 되는데요. 계속 그 전치부, 심미에 대해서, 심미 임플란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싱글 임플란트의 케이스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지난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이제 또 새로운 케이스인데, 이제 한 60대 여성이죠. 60대 여성인데, 이제 전치부가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구치부에도 뭐 임플란트를 오래전에 했던 케이스인데, 일단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전치부 하나가 지금 탈이 났는데 21번이 탈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고름도 좀 나오고 있고, 모빌리티가 좀 심하게 있고, 옆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레비아 쪽을 치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테이션도, 존재하고요. 근데 CT 엑스레이 상에서의 모습인데, 이 부분이,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발치하려고 했던 치아가 이제 요거죠. 요건데, 지금 뭐 이미 뭐 다 망가져 있는 거고요. 망가져 있는 거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레테럴 쪽에 또, 병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빼고, 하자라고 했는데, 환자가, 요거는 그냥 좀 살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이 거리가, 아직은 조금 있어서, 이게 뭐 번질 것 같지 않아서 임플란트를 여기다 그냥 심기로 그냥 했던 케이스입니다. 2014년도의 얘기인데요. 이게 좀 오래된, 비디오라서 이제 좀 그 퀄리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이제 비디오를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자, 이제 움직이고 있고 치아가요. 그래서 이제 에이트라우마틱하게 이제 발치를 하는 건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옆에 파필라를 건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다 소프티슈를 안쪽에 제거를 한 다음에 끄집어내면 제일 좋겠죠. 자, 이 페리오로 지금 안쪽에 많은 인플레임드 티슈가 좀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제 인펙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클렌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충분히 클렌징을 해주시고, 여기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메카니컬, 데브리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던 인플레임드 티슈, 소프트 티슈를 메스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메스를 이렇게 오려내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제거할 수 있고, 저거를 뭐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바깥에 뭐 충분한 소프트 티슈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제거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자, 가급적이면은 파필라를 인텍트하게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를 커팅을 시키거나 그러면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소프트 티슈를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본이 보이죠. 저 본 상태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주변에 뼈 이식을 이제 시도하는 거고, 자, 드릴링 방법이나 임플란트의 방향 위치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인사이드 엣지보다 약간 안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서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포인트는 링구알 쪽에 위치시켜가지고 최대한 링구알 쪽으로 드릴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약에 레비알 쪽에 오프닝이 되면은 그 부분을 적절히 처리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지금 스타퍼를 쓰지 않고 전치부는 스타퍼 없이 드릴링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드릴 익스텐저까지 끼워갖고 하죠. 왜냐하면 좀 더 가급적이면 깊이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깊이대로 임플란트를 심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딱 그 길이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디에서 스탑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치부의 드릴링은 좀 더 적어도 1mm에서 2mm 길게 드릴링한다. 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타퍼를 쓰지 않고 그냥 풀로 드릴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임플란트가 전치부 21번이면 뭐 410이나 뭐 411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저기 좀 노란 이게 눈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요게 지금 몇 가지가 지금 3mm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요게 지금 여기서 1mm 정도 더 깊게 넣으면은 4mm까지.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어제이슨 임플란트의 진지발 마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진에서부터 이제 3, 4mm 하방에 집어넣는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40N이 좀 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깊이 있게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다 집어넣고 다시 리턴한다. 리턴해서 원하는 깊이 집어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리턴해서 40에 맞추면 거의 그 깊이는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 압박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보시면은 자, 저게 지금 눈금이 3mm를 의미하고 그보다 한 1mm가 더 깊게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3mm에서 4mm 사이에 그런 깊이를 유지시킨다라는 게 중요하고 방향. 자, 이 경우는 제 기억에 이제 에피칼 쪽에 오프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 뼈이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게 레비알 쪽에 저 공간이 있죠. 저 부분을 지금 뼈가 어디까지 있는가 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라프트를 하기 전에 이제 본 트리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거는 지금 손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엔진으로도 50rpm, 100rpm으로 돌리면서 트리밍을 해주게 되면은 어바트먼트, 저건 지금 팔레탈 본이라든지 옆에 어바트먼트 들어갈 수 있는 쪽에, 왜냐면 우리가 전치분 임플란트를 깊게 신기 때문에 보통 옆에 본에 걸리거든요. 어바트먼트가.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트리밍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라프트를 하기 전에 커버 스크루를 잠그고 그 안에 뼈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본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비알 쪽에 이렇게 좀 본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다져 집어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라프트한 본은 뭐 여러 가지를 섞어 쓰기도 하고, 자가본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알로본이나 이런 알로 플라스틱 본을 같이 섞어서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뼈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결과는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레비알 쪽에 적극적으로 뼈를 집어넣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지금 치아 자체가 레비알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레비알 쪽에 오프닝이 좀 많이 있고, 진주알 마진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전력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힐링 어바트먼트 아니죠? 템포라리 어바트먼트를 끼우고 릴라이닝을 통해서 템포라리 크라운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링구알 쪽으로 위치된 거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재래식 방법으로 보철 템포라리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아닙니다. 자, 좀 보시면은 자, 저런 식으로 릴라이닝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귀찮기는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디지털로 다 미리 템포라리를 미리 다 만들어서 끼워주기 때문에 저런 작업을 이제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정확히 가이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템포라리까지 정확히 나와서 크게 손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벌써 뭐 14년도에 제가 한 거니까 벌써 6년이 지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뭐 보철과 출신이니까 저런 거 하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좀 원장님들이 귀찮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템포라리를 끼우고, 자, 이때 이제 레비알 쪽에 이미
소프트 티슈가 이미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뭔가 좀 보강을 좀 해주고 싶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분야가 뭐냐면, 했던 경우가 이 벌어져 있는 부분에 소프트 티슈를 좀 이게 그라프트 하자. 좀 시간도 좀 남고 그래서 그라프트를 해주기로 하고, 네, 뭐 이게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전치부는 레트럴 포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컨택이 되면 엄청난 측방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정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게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 티슈를 이제 그라프트 좀 하기 위해서 23번 쪽에 들어가서 아주 자그마한 소프트 티슈를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피셀리움을 포함하는, 그러면서 커넥티브 티슈를 같이 깊숙하게 따내는 아주 스몰 오프닝 쪽에 그라프트를 하려고 이렇게 소프트 티슈를 간단하게 떼고 있습니다. 파라타 쪽에는 저쪽에 소프트 티슈 좀 약간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제 티슈를 잡고 안쪽을 따내게 되면 간단하게 소프트 티슈를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에피셀리움까지 같이 따내서 그쪽에 에피셀리움을 같이 덮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커넥티브 티슈까지 같이 이렇게 따내게 되죠. 뭐 많지는 않죠. 자그마한 소프트 티슈를 한번 저렇게 우리가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저걸 좀 어떻게 고정하는가 하는 건데 소프트 티슈 우선 슈처를 통해서 고정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슬링 슈처를 하고 있죠. 요즘에는 제가 그 스티치를 5제로 나일론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저런 모노필라멘트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뭐 값도 싸고 좋아서 이제 나일론 5.0이나 그러니까 5제로나 이제 6제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제로는 조금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하기 어려운데 5제로 같으면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슈트를 하든지 간에 5제로 그 나일론을 아마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환자도 좋고요. 이제 뭐 전혀 플렉도 안 끼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 티슈를 좀 잘 안에 타일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스몰한 그런 그래프트지만은 저게 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비얼 쪽에 틱 소프트 티슈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쪽에는 그래프트를 해줬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저 소프트 티슈가 살아준다면 대단히 훌륭한 결과가 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템포라리 크라운을 다시 장착을 시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발치하고 나면은 당일날 심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 이상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법으로 에이피칼의 고정력을 얻으면서 방향도 좋고 레비얼 쪽에 공간을 만들면서 하드 티슈 그래프트,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를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그 소프트 티슈를 건들지 않고 오리지널 소프트 티슈를 건들지 않고 저렇게 또 보강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소프트 티슈 슬링 슈처를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누가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상식대로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소프트 티슈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고 그 에피셀리움이 있는 부분을 뭐 살짝 이제 뭐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약간 커팅을 시켜서 안쪽을 밀어넣어주면 되겠죠. 저게 그럼 과연 살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바깥에 노출된 부분은 에피셀리움이 있고요. 안쪽에는 커넥티브 티슈가 연결되어 있어서 뭐 구전력이 저 정도면 뭐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간단하게 뭐 수술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방법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임플란트가 잘 심어졌고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끝냈을 때 모습이고요. 이게 2주 후의 모습일 겁니다. 2주 후의 모습인데 저렇게 빨갛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된 소프트 티슈는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얗게 돼 있다. 그거는 이제 죽은 그래프트고요. 뭐 빨갛게 됐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살아서 성공하는 그런 그래프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모습인데 점점점 이제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틱 소프트 티슈 레벨 쪽을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어떤 옆에 있는 프록시말, 그 파필라를 건들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테크닉을 구사해야 된다. 전치부만큼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파이널에 들어갔는데, 지금 누가 봐도 여기 건강한 소프트 티슈가 레비알 쪽에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링구알 쪽에 홀이 나오고요. 이게 2014년 9월 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장착하고 나서 뭐 한 1, 2주 후의 모습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소프트 티슈 진지바 레벨이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 올라가 있었는데 오히려 많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자연치아의 모습과 비슷하게 됐죠. 네, 이게 이제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의 위력이기도 하고 저의 테크닉의 위력이기도 한 겁니다. 2020년 4월이니까 6년 후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놀랍게도 이 소프트 티슈가 전혀 리세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링구얼 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레비얼 쪽에 틱 하드 티슈, 틱 소프트 티슈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서 옆에 있는 어떤 소프트 티슈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다. 파필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한다. 네,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태처블한 크라운을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전치부라는 거죠.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옆에 있는 치아들은 막 이제 망가지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임플란트는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 정도면 이제 전치부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성공한 케이스만 보여드려서 뭐 좀 실패한 거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요. 보여드리지만 적어도 이런 테크닉을 쓰게 되면 그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케이스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물론 이제 로우 립 스마일 라인을 보이기 때문에 진지바가 보이지 않는 케이스로서 조금 부담이 적게 됩니다만은 뭐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소프트 티슈 이렇게 많아? 그리고 본도 뭐 엄청 많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임플란트를 그냥 있는 데다가 딱 심어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보철을 했잖아요. 궁극적인 건 뭐냐고요. 옆에 있는 그 어제이슨 투스와 동일한 크라운을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뼈가 소프트 티슈가 있어. 이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약간 꺼져 보이죠. 네, 자, 내가 만들려고 하는 크라운 마진이 여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이만큼의 이 소프트 티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걸 없애버리는 아픔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깊이. 얼마 깊이? 3mm에서 4mm. 자, 보는. 네, 레비알 쪽이 이게 좀 약간 꺼져 있다. 약간 꺼져 있다. 여기는 뭐 아주 띡한 소프티슈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약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롤 테크닉을 이용해서 팔레탈 쪽에 있는 소프티슈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말아가지고 바깥쪽에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디에피셀라이제이션 하고, 이쪽에 있는, 자, 파필라는 건들지 않고, 이쪽에 있는 소프티슈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안쪽에 말아낸다. 말아넣고 있잖아요. 말아낸다. 그리고는, 필요 없는 본을 약간 삭제했다. 삭제하고 임플란트를 신고, 이렇게 끝냈다. 이거를 한번,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그 뷰티풀하게,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이제 우리가 말아서 띡하게 만들었던 소프티슈가 이렇게 힐링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파필라를 그대로 우리가 살리면서, 이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이쪽에 뭐, 또 디펙트가 있던 부분도 소프티슈로 좀 막아냈고요. 네, 이건 이제 템포라리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죠. 뭐 제가 만들었다면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겠죠. 네. 근데 이거를 기공사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만큼 여기에 소프티슈를 만들어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링구알 쪽에 스크루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신고 나면 항상 스크루홀이 어디로 나옵니까? 이 레비알 쪽으로 반드시 구멍이 뚫려 있을 겁니다. 여기로. 근데 저는 어때요? 링구알 쪽에 스크루홀이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만들어야 되고 띡한 소프티슈 만들어내는 거. 네, 요게 지금 이제 최종적인 모습이죠. 물론 이제 이쪽도 지금 라미네이트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멋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최종적인 크라운의 모습을 보고하자. 자, 2008년도에 또한 비슷한 케이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룰을 아니까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다 알죠? 역시 마찬가지로 레벨의 디펙트가 존재하고 이쪽 부분이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3, 4mm 아래로 심화되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뼈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게 저런 거 아닐까요? 야, 있는 뼈를 삭제해야 돼?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을 썼죠? 자, 여기 이제 레비알 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있는 이 본을 또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디펙트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릴링 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딱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거기에 뼈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자, 뼈를 깎습니다. 저거 선생님들 대부분 낮게 심어요. 임플란트를. 네, 깊게 못 심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적어도 3-4mm 하방에 심어야 된다.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1mm,
2mm, 3mm죠. 예. 그래서 실제 35N 됐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에 3mm. 그죠? 여기 3mm까지 3, 4mm가 깊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뼈를 없애면서 심화되는 게 지금 현재 임플란트입니다. 예.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뼈 이식을 하고 거기에 그때는 이제 소프티슈를 올리게 알로덤을 썼네요. 뭐 이 정도의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을 잘 보세요. 제가 다른 거 안 건드린 게 있어요. 뭐예요? 이 파필라를 안 건드렸습니다. 예. 뭐 혹자는 이런 거 싫어하죠. 이제 페리오 하시는 분들 거기를 다 열어가지고 반대 뭐 이쪽까지 이렇게 플랩을 착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여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해도 저 같으면 여기를 이렇게 열겠습니다. 이렇게 열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매니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점점 힐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리벨 쪽에 틱 하드티슈, 틱 소프티슈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티슈를 만들어내고 있고 링구얼 포지셔닝. 지금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템포라리 가지고 소프티슈를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이제 가이디드 티슈 가이드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템포라리 가지고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시와 비슷하게 소프티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링구아 쪽에 나와 있고, 자. 이렇게 틱 소프티슈를 만들어낸 거 보십시오. 이거는 템포라리 가지고 이 정도를 만들어낸 건데 뭐 아이디얼하게 그렇죠. 템포라리 가지고 티슈를 계속 가이드하면서 저런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질코니아 어바트먼트 막 쓰던 때죠. 이게 2008년이니까 질코니아 어바트먼트를 써가지고 위에 이제 질코니아 크라운은 아니죠. 안에가 질코니아고 바깥쪽에 이제 비니어죠. 포슬린 비니어로 만들어서 요게 지금 파이널 지금 크라운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상태에서 딱 들어놓고 나니까 이거 뭐 소프티슈가 띡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안쪽에 띡한 소프티슈가 있다 라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최종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라운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화이트 에스테릭도 있지만 핑크 에스테릭이 더더욱이 중요하고 화이트 에스테릭과 핑크 에스테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08년도에 이건 익스터널 가지고 제가 했던 케이스고, 뭐 IS 1 EB죠, EB 익스터널이고 EB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크라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습이고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9년이 지났네요. 2017년 저희가 이제 팔로우업을 가까스로 했는데, 임플란트도 뭐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티슈 약간의 뭐 좀 모습이 좀 변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무슨 뭐 리세션이 일어났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 정도면 뭐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로 케이스를 많이 다루는 거니까. 자, 이 경우는,
조금 이제 심한 경우입니다. 이번엔 심한 경우인데, 왜냐면 보시면은, 아까는 막 오버그로잉 되어 있는 경우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그 디펙트가 심한 경우죠. 그리고 파필라도 없어져 있고요. 파필라도 완전히 로스되어 있고, 그 레비알 쪽도 완전히 없어져 있고, 반대쪽에, 보시면은, 네. 레비얼 디펙트가 아주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뼈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파필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네, 저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싱글에서 이런 식으로 파필라가 없어진 경우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환자한테 얘기해야 되고요. 자, 내가 아무리 거기에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저 이상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조금은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저 이상 좋아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꼭 생각을 하시고,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열어봤더니 역시, 본이 뭐, 없습니다. 이렇게 쭉 없고요. 대신에 반대쪽에는 여기 뼈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뼈가 좀 웬만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요 이상으로 내려서 뼈 이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요게 맥시멈이고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작업원을 떼기 위해서 저희가 뭐 많이 쓰는 ACM, 지금 저 초창기에 썼던 건데 이때 뭐 한 200rpm을 돌렸는데 제가 나중에 프로토콜을 바꿨죠. 50rpm으로 물 없이 한다. 저는 한 200~300rpm을 돌리는데 좋은 방법 아닙니다. 50rpm으로 물 없이 천천히 돌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트도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블러디한 그런 그래프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프레시한 블러드를 그래프트를 저걸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템팅 스크루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디까지 옆에 있는 어제이슨 본의 레벨까지만 뼈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오버그로잉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없어지는 뼈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이게 지금 몇 년도죠 이게? 어쨌든 제가 많이 썼던 이런 CT맵이죠. 뭐 CT맵을 전치부에 사용한다?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노출되거나 이러면 소프티슈도 없어지지 하드티슈도 없어지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소프티슈나 하드티슈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전치부에 저런 CT맵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노출될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CT맵 강의 잘 안 합니다. 왜?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원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이렇게 CTM의 고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뭘로 고정하느냐가 중요한데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만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저건 지금 제가 슬링 수초를 하고 있습니다. 슬링 수초로 다시 한번 CTM을 고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 슈처를 해서 슬링 슈처를 해가지고 약간 이게 벌렁벌렁거리는 CTM을 고정시키는데 저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딱 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멤브레인을 좀 많이 이렇게 밴딩 해가지고 약간 피면서 딱 걸면은 고정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벌렁벌렁 되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수출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에벌티드 슈처를 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텐저니스 슈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건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파필라를 인시전하면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온 걸 볼 수 있는데 뭐
네, 이거는 어차피 뭐 파필라가 지금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올려보려는 그런 욕심이 좀 있긴 했죠. 뭐 그거보다는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네, 이제 멤브레인을 고정한 거고,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힐링이 잘 됐고요. 힐링이 잘 됐고, 여기 지금 소프티쉬, 부분이고, 자, 다시 이제 한, 4, 5개월 후에 또 다시 열었죠. 멤브레인을 제거했고, 네, 제거했을 때 모습인데, 결과가 사실은 CTBM을 오픈만 노출만 시키지 않으면 엄청나게 훌륭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all or nothing이라고 할까요? 잘 되면 확 잘 되고, 안 되면 또 망가지기도 하고. 네,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 되겠는데, 처음엔 전치부에 사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치부에 해보고 전치부로 오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원하시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뼈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건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에이트라마틱하게 하시는 게,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쪽 파필라를 건들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에이피칼 쪽에 이렇게 노출된 거, 요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크리스탈 부분에 이쪽에 있는 뼈입니다. 네, 이 뼈가 유지만 돼준다면 에이피칼 쪽에는 인펙션이 되지 않는다는 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죠. 어차피 제가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네, 워낙 안 좋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이게 좀 결과인데요. 자, 제가 여기 더 한번 올려보려고 했지만 안 됐죠. 안 되고, 이거는 원래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파필라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환자한테 미리 얘기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레비알 쪽에 우리가 본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이디어란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처음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은 많이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 이 정도로 만들어내면 그렇게 봐주만 하고, 저런 건 환자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이 이상의 결과는 낳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네, 3년의 모습인데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클렌징을 조금씩 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가 카톡으로 끝나고 카톡으로 대답을 해드릴 거니까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고, 카톡에서 기다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또 해놓겠습니다. 이게 계속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고 2015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 5분 정도 좀 남았는데 한 케이스 하나만 더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22번 쪽에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티슈가 많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이거를 좀 몇 가지 내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보시면은 이제 디펙트가 무지하게 심하고요. 심하고 에이펙칼이 노출됐고 이쪽에 레비알까지 크리스탈 본이 아예 전혀 없는 이런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크리스탈 쪽에 본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본 레벨은 어제이슨 루트의 본 레벨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위치를 우리가 결정할 때도 더 내릴 건지 올릴 건지 내릴 건지 결정할 때 옆에 있는 치아의 본 레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는 IS 3513을 신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뭐 자가본을 좀 떼서 이제 한 케이스인데요. 여기도 CT맵을 썼네요. 여러분들 CT맵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고서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시면은 엄청난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파필라를 건들지 않았고 이쪽에 오픈시켜서 이제는 이제 그 non-submerged GBR을 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2010년도 때 이런 어바트먼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뭐 저도 한계가 있죠. 뭐 다 알릴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제가 해보면서 이 non-submerged GBR은 CT맨 가격을 하는 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A 타입을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크면 클수록 좋지 않다. 예, 짧은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non-submerged고 이건 submerged GBR이고요.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immediate placement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에이피칼 쪽에 어떤 이게 붙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붙으면은 고정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한번 고정을 좀 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GBR 키트가 뭐 여러 개 좀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지 GBR 키트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뭐 픽싱 스크루, 그다음에 텐팅 스크루, 그다음에 스페이서는 1mm, 2mm, 1.5, 2, 그러니까 1.5, 2까지 있죠. 있고, 이건 이제 오버그로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텐트 스크루형 드릴도 있고, 이런 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스크루는 7mm부터 15mm까지 존재하고요. 여기 아까 그렇게 해서 non-submerged 했던 그런 케이스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파필라를 좀 남겨놓는 테크닉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여기가 뭐 스카가 생기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좀 잘 안 쓰는 거지만 적어도 파필라를 건들지 않겠다는 게 저의 또 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주로 그려놓죠. 뭐 이렇게 심었다. 여기 엠파이식을 이렇게 CT맵으로 했다. 뭐 에이스를 이용했고 그때 뼈는 MTF를 썼다. 뭐 이렇게 또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4개월 후의 모습인데 이 부분이 원래 있었던 이 소프티슈가 이게 뭐 다 안 생기고 계속 디펙트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CT맵을 원래 만들 때 이렇게 잡아 빼서 그냥 빠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요. 옆에 있는 치아를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크라운 랭스를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본까지 더 이렇게 좀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소프티슈만 잘라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 좋습니다. 템포라리 결과고요. 2008년도네요. 2008년도고 역시 자, 이게 지금 파이널 싱글 임플란트고 여긴 다
3mm 브릿지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크라운 랭싱 했던 케이스고, 생각보다 처음에 했던 것보다 좋아졌고요. 많이 올라가 있던 거가 좀 많이 내려와서, 정상적인 크라운, 실제 이쪽보다 조금 더 짧아진 크라운이 됐고, 이쪽이 조금 안 좋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크리스탈 코로날 부분의 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에이피칼 오프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을 때 모습인데 뭐 여기 임플란트는 아주 좋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고 파필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연치아에 제가 이렇게 크라운 랭싱 했던 것이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본이 3mm 하방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본을 3mm 하방까지 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운 랭싱도 우리가 조심해서 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싱글 임플란트에 다 말씀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싱글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제가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심미치과학회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메인 연자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한 것이 여기 좀 보면은 뭐 아주 유명한 사람 다 있죠. 보시면 뭐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데이비드 가버도 있고 여기 좀 존 코이스도 있고 토마스 한도 있고 여기 타나우도 있고 프랭크 스피어도 있고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좀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그 전 세계 유명한 그 심미 학자들과 대등한 관계로 2009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그 세계 심미치과학회에서 강의를 했다는 거 굉장히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했던 강의가 Screw and Cement Retained Prosthesis in the Aesthetic Zone. 그래서 SCRP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를 제가 강의한 겁니다. 제가 그 레비알 쪽으로 나오는 그런 플레이스먼트 해야 된다고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잘. 하여간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멀티플 임플란트 쪽으로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SCRP 하던 그때 모습이고 2,000명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코쟁이들 앞에서 제가 SCRP 강의를 하던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